국가의 세금은 우선 배당의 원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23년 4월 1일 날짜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원칙으로는 세금도 역시 임차인보다 앞서지만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매기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임차권이 설정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임차권을 설정했다라는 것은 배당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경매를 신청하든 남이 경매를 신청하든 이 임차권 설정자는 배당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전세권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경매 신청권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임차인의 지위는 놔두고 전세권의 지위로 경매를 신청했는데 전입신고가 있네요. 이럴 때는 역시 또 미배당금은 인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있다. 이 표랑 무조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소액임차금 표를 볼 때는 핵심은 소액임차인이 언제 전입을 했는지 날짜를 헷갈리세요. 근데 전혀 헷갈리지 마시고요. 소액임차인은 날짜가 아니라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에 설정되어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초반 3강은 당해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사전에 이 당해세도 많이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이 당해세라는 것은 해당 부동산의 세금을 뜻합니다. 국가의 세금은 우선 배당의 원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내용은요, 이 근저당이 있건 임차인이 있건 다 됐고 무조건 세금이 나중에 미납이 됐다. 그럼 가장 먼저 경매로 넘어갔었을 때 우선 배당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23년 4월 1일 날짜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법이냐? 이 근저당권자한테는 여전히 우선 배당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임차인과 세금, 이 임차인의 돈마저도 세금이 우선 배당이 가져간다 그러면은 사회적인 약자를 짓누르는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세금은 무조건 근저당보다는 우선하여 배당이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근저당과 임차인,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날짜를 기준으로 하죠. 그죠? 날짜를 기준합니다. 근저당과 임차인, 누가 먼저 근저당을 설정했느냐, 근저당보다 우선적으로 임차인이 전입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얘는 날짜입니다. 날짜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세금과 임차인,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원래는 원칙으로는 세금도 역시 임차인보다 앞서지만 23년 4월 1일 날짜로 개정이 된 내용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매기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순이 하나가 딱 나옵니다. 이 모순이 나왔을 경우 어떤 경우가 나오냐? 딱 요 경우예요. 근저당이 1억이 있답니다. 그리고요, 임차인은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보증금이 있다라고 치고요. 여기서는 그냥 뭐 소액 임차인 이런 거 다 일단 제외하고 요 권리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세금이 2천만 원이 있답니다. 그러면 근저당은 당연히 이해하겠죠? 법적으로 세금이 근저당보다 아무리 늦어도 세금이 늦어도 우선 배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천만 원 당연히 받아가야 되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1번이 배당 순서가 1번이 세금 얼마? 2천만 원. 2천만 원 받아갑니다. 그럼 세금이 받아가면은 얘하고 비교했었을 때 임차인이 앞서는데 세금이 2천만 원 받아가면 억울하잖아요, 임차인이. 그래서 이 세금을 임차인에게 줍니다. 자, 다음은 임차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임차권이 설정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부동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임차권이 설정이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임차권을 설정했다라는 것은 배당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경매를 신청하든 남이 경매를 신청하든 이 임차권 설정자는 배당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 때 전입 확정 배당의 표를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거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전세권에 대해서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 이 표에서 주로 봐야 될 것이 딱 타이틀이에요. 선순위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이다 라고 했었을 때 강제 경매를 했다, 그냥 무조건 미배당은 인수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경매를 신청했는데
전입이 없네요. 그럼 그 즉시 소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경매 신청했는데 전입이 있네요. 전세권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경매 신청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임차인의 지위는 놔두고 전세권의 지위로 경매를 신청했는데 전입 신고가 있네요. 이럴 때는 역시 또 미배당금은 인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있다. 이 표랑 무조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이거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전세권자는 가만히 있는데 타인이 경매를 신청했대요. 이럴 경우에는 난 전입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이것과 배당 신청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소액 임차인, 우리는 전부 다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배당에서는 최선순위이긴 한데 후순위로서 소멸되는 임차인이죠. 그래서 나라에서 약자를 보호한다라는 의미에서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으로 배당을 해줍니다.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보도록 할게요. 근저당의 날짜가 23년 3월 5일이랍니다. 근저당. 자, 1순위에요. 23년 3월 5일. 이 근저당을 기준으로 해서 낙찰되면은 싹 소멸이잖아요. 그랬었을 때 소액 임차인은 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이버에다가 소액 임차금 표 치면 다 나와요. 경매 사이트에도 당연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소액 임차금 표를 들어갑니다. 자, 날짜가 23년 3월 5일이죠? 여기 앞에 설정되어 있는 날짜가 그 기준이에요. 뭐 이건 16년 3월서부터 18년 9월 17일까지인 거고, 요 밑에 보면은 23년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인 거예요. 그러면은 23년 3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 맞죠? 근데 이 지역이 어디인지 한번 보는 겁니다. 지역을 서울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서울특별시에서 1억 6,500만 원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5,5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 최우선적으로 받아갈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임차인의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다시 표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소액 임차인 권리신고를 1억을 했답니다. 자, 1억 6,500보다 안 넘죠? 1억 6,500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아까 얼마 준다고 그랬었죠? 5,500. 요럴 때 5,500을 준다라고 했었잖아요. 1억 6,500 커트라인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억을 받는 게 아니라 5,500만 원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근저당권자의 입장으로 가볼게요. 10억짜리인데 대출을 다 확인해 봤더니 5억 정도가 승인이 떨어진대요. 그럼 이 사람들은 훗날 발생할 소액 임차인이 얼마 가져가는지 알고 있겠죠?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벌써 정해져 있으니까. 1억 6,500 미만이었을 경우에는 5,500을 먼저 받아간다 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해주는 사람은 5억이 승인 났지만 방빼기 합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혹시 방빼기라는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5억이 최종적으로 대출 승인이 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누군가 5,500을 먼저 받아간다.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저당이 설정되는 날짜에 맞춰서 그 금액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표를 기준으로 해서 방빼기 들어가면 5,500을 빼면 여기에서는 4억 4,500이 대출이 최종적으로 나온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 소액임차금 표를 볼 때는 핵심은 소액임차인이 언제 전입을 했는지 날짜를 헷갈리세요. 근데 전혀 헷갈리지 마시고요. 소액임차인은 날짜가 아니라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에 설정되어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의 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이 등기부 등본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얼추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표제부는 이름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가압류라든지 경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갑구에 표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기에서 가등기, 가처분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가처분, 가등기는 뭐 나중에 좀 아셔도 될 것 같고요. 무엇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근저당이나 뭐 질권 설정 이런 부분들이 그 을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임차권, 전세권 이런 등등이 을구에 표시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냥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등기 원인이 있고 접수가 있잖아요. 이 등기 원인, 접수. 자, 법적 효력 발생되는 날짜는 이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 원인은 그냥 한마디로 예약을 했다, 계약서를 쓴 날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계약서만 썼다 해가지고 그 효력이 발생되는 건 아니죠. 소유권이 실제로 발생되려면 잔금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낙찰받고 나서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아직 없는 것처럼 이 등기 원인은 무엇이냐? 낙찰받은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접수한 날은 내가 잔금 납부한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빠르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접수 날짜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날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